자, 그런데 이렇게 코사인 유사도로부터 정직한 클라이언트와 시비를 구분할 수 있다라는 것은 사실은 약한 가정입니다. 왜냐하면 정직한 클라이언트가 이러한 스킴으로부터 피해를 받을 수가 있기 때문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저 관용이라고 하는 요소를 저자들은 추가를 하였습니다. 이 관용 요소는 나보다 더 짝이 잘 맞는 애가 있으면은 쟤네 둘이 시빌이지 나는 정상이다라는 이런 주장이 가능한 건데, 어떤 클라이언트 J가 있다고 했을 때 나와 이 J 간의 코사인 유사도를 비교를 합니다. 근데 나와 J 간의 코사인 유사도 뭐 A라고 했을 때 이 A라는 값보다 J와 K의 코사인 유사도가 B라는 값이 훨씬 더 크다면, 그러면 사실상 나와 J가 이렇게 짝이 되어서 11 어택을 하고 있는 상황일 가능성보다 J와 K가 짝이 되어서 11 어택을 하고 있을 가능성이 더 크기 때문에 나의 J에 대한 코사인 유사도를 이 비율에 맞게 조정해주는 과정을 넣어줍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정직한 클라이언트가 피해를 받지 않도록 조정을 좀 해줬고요. 이러한 수식에 의해서 진행을 하는데, 학습률이라는 요소가 그레디언트를 수집해서 통합할 때 적용하는 가중치 역할이다 보니까 유사하지 않을수록 시빌이 아닐 것이다가 되기 때문에 이 학습률을 1에서 빼줍니다. 왜냐하면 코사인 유사도는 유사하면 유사할수록 1에 가까워지니까 얘를 1에서 빼면은 유사할수록 0에서 가까워지게 되도록 조정이 되고요. 이후 이제 아까 말했던 관용 요소, 정직한 노드는 기여의 페널티를 받지 않도록 조정해주는 과정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는 이걸로 끝이 아니라 코사인 유사도가 값만 커도 1의 값이니까 공격자가 영향력을 유지하면서 11의 수를 늘릴 수 있는 문제가 발생을 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더 높은 값에 대한 다양성을 주고 싶고, 특히 양극단에 있는 값들은 좀 더 가파른 양상을 보임으로써 확실하게 구분하고 싶다. 이런 취지를 가지고 로그 변환이라는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요. 로짓이라는 저 함수가 시그모이드의 역함수인데, 그 시그모이드의 역함수를 중심을 0.5로 조정을 해서 이러한 함수를 사용했다라고 합니다. 양극단이 좀 더 극단적으로 치우치게 되고, 물론 이렇게 표현을 하곤 다시 가중치에 적용할 때는 1 사이로 클리핑 하긴 합니다. 왜냐하면 가중치가 1보다 커질 수는 없기 때문에. 대신에 값의 다양한 표현을 좀 할 수 있다라는 그런 강점, 또 양극단이 좀 더 치우쳐져 있다는 강점, 이런 것들을 반영하기 위해서 로짓 변환을 한 거고요. 그렇게 로짓 변환이 끝나고 나면 말씀드렸다시피 0과 1 사이 범위로 클리핑을 한 다음에 비로소 이제야 전체 그레디언트를 업데이트하게 됩니다. 아까 구했던 가중치 혹은 학습률이라고 부르는데, 이 학습률을 반영시킨 가중치 변화율을 누계해서 글로벌 모델을 업데이트해서 새 모델을 만든다. FL이 진행이 되게 되고요. 순서대로 먼저 코사인 유사도를 계산을 하고, 코사인 유사도를 계산할 때는 단발성 벡터가 아니라 벡터의 누적에 대해서 코사인 유사도를 계산을 하고, 또한 코사인 유사도 계산에는 모든 공간을 다 쓰는 게 아니라 대표 특징 공간에서만 추려서 코사인 유사도를 구한다. 그리고 클라이언트별로 최대 유사도를 산출을 하고 특징을 이용해서 관용을 적용해 주고요. 그리고 학습률을 최종적으로 계산을 하게 됩니다. 1에서 빼고 스케일링 해주고, 그리고 로그 변환을 해주고, 마지막에 클리핑까지 해준 다음에 비로소 그레디언트 업데이트를 진행을 하게 되는 거죠. 중요한 게 이제 실험들인데, 평가에 손글씨 데이터셋인 엠니스트와 얼굴 데이터에 해당되는 VGG 페이스2 네트워크 침입 패턴을 담고 있는 KDD 컵이라는 데이터, 그리고 아마존의 제품 리뷰 텍스트 데이터셋인 아마존 데이터셋을 사용을 했고요. 또한 이 학습 데이터를 페더레이티드 러닝에 의해서 분포시켜 줄 때는 non-IID하게 겹치지 않도록 분포를 해주었고요. 5가지의 공격 시나리오를 잡고 각각에 대해서 다 테스트를 해보았습니다. 첫 번째 A1 어택은 그냥 싱글 클라이언트 어택으로 한 명의 클라이언트가 포이즈닝 어택을 하는 상황을 얘기를 하고요. A5 같은 경우에는 클라이언트가 5명 존재를 하는 시빌 어택 상황입니다. 그리고 A5 바이오 어택은 아까의 A5 이 상황이 5집합이 있는 건데 서로 다른 목적을 가진 시빌 5그룹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A1은 5클라이언트가 어택을 하는데 전부 다 같은 타겟 클래스를 목표로 어택을 수행을 하는 거고요. A99 이게 좀 극단적인데 11의 비율이 99% 되는 상황에서의 공격 상황입니다. 공격자가 없는 환경도 함께 비교를 하였습니다. FLNA라고 표시된 이 항목은 오리지널 FL이고요. FGNA라고 되어 있는 거는 풀스 홀드를 적용한 건데 공격자가 없는 상황에 해당을 합니다. 파란색이 이제 트레이닝 에큐런시고 빨간색이 어택 레이트라고 해서 공격 타겟이 부정확하게 분류된 비율을 나타냅니다. 당연히 높으면 안 좋고요. 그래프를 보시면 A1을 제외하고는 전부 다 정확도도 높고 어택 레이트 역시 0에 가까운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전부 다 효과적으로 11 어택을 잘 방어를 합니다.
다만 이제 A1 공격에서 가장 좋지 못한 성능을 보이고 있는데, 이는 단 한 명의 공격자가 있기 때문에 시빌이라고 볼 수가 좀 애매한 상황이 되는 거죠. 원래 시빌 어택은 가짜 신원을 많이 만들어서 어택을 하는 거고, 그걸 검출하는 알고리즘이 풀스 골드인데 딱 한 명의 공격자가 있으니까 시빌로서 잘 검출을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정직한 클라이언트와 구별이 불가능해서 좀 취약한 모습을, 정확도도 낮고 어택 레이트도 높은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실제로 저자들은 이게 자신의 리미테이션이라고 얘기하면서 싱글 클라이언트 어택을 검출할 수 있는 다른 알고리즘과의 결합을 생각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전 연구들과의 비교도 진행했는데, 베이스라인이 되는 그냥 페더레이티드 러닝이라던가 시빌이 있을 때의 어택 레이트를 비교를 했습니다. 풀스 골드 같은 경우에는 전반적으로 어태커가 많아져도 굉장히 로버스트한 특징을 보이고 있고요. 만약에 공격자가 이미 풀스 골드 알고리즘에 대해서 알고 있으면 어떨까? 당연히 공격할 수 있는 요소가 되기 때문에 악용하면, 역이용하면은 뚫을 수 있지 않을까? 저런 생각에서 또 실험을 진행을 했고요. 결론적으로는 트레이드오프가 존재해서 공격자가 서로 덜 유사하게 업데이트해서 검출의 가능성을 줄이고자 하면은 검출은 잘 안 되는데 대신에 공격에 대한 집중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공격 효용이 낮아진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검출을 잘 안 되려고 피하다 보면 공격이 잘 안 되고, 공격을 잘 하려고 하다 보면 검출이 잘 돼버리는 그러한 트레이드 오프가 있어서 안전하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이 저자들은 풀스 골드를 접목시키기 위해서 4가지 시도를 고안하고 평가해 봤는데, 첫 번째로는 악의적인 데이터와 정상 데이터를 섞어서 정상인 듯 아닌 듯, 포이즈닝 어택인 듯 아닌 듯 하는 그런 시도도 해봤고, 또한 이 10일의 학습 배치 사이즈도 막 바꿔가면서 혼란을 줘봤고, 업데이트 하는데 노이즈를 섞어가지고 노이즈가 섞여서 안 좋게 나오는 건지 아니면 11 공격이 있는 상황이라서 안 좋게 나오는 건지 혼란스럽게 만들고, 비주기적이고 적응적이게 또 오염된 업데이트까지 전송을 해봤습니다. 결론적으로는 모든 상황에 대해서 잘 동작하고 이전 연구들의 성능을 압도했다라고 합니다. 3번, 4번에 대해서는 조금 상세하게 설명을 하고 있어서 3번, 4번에 대해서 언급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업데이트에 노이즈를 더해서 혼란스럽게 하는 것은 인디케이티브 피처들을 선출하는 것으로 방어를 할 수 있었는데요. 유사도 계산의 모든 피처들을 사용하면 이러한 노이즈를 섞은 중독 공격에 취약하다라고 합니다. 대표 특징을 선출해가지고 이 선출한 대표 특징이 전체의 10%보다 낮으면은, 즉 전체 특징 중에서 10%만 선출해서 그 안에서의 고사인 유사도를 구해서 우리가 비교를 하면은 노이즈 억제에 효과적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반대로 또 너무 낮으면 훈련 정확도에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적절하게 0.01과 0.1 사이에서 비율을 골라서 대표 특징을 선출하고 그 공간에서 유사도를 비교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4번이 이제 좀 재밌는 요소인데, X축이 10일간의 코사인 유사도이고요. 즉 저게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공격이 점점 세지는 거고, Y축이 정직한 클라이언트 대비 10일의 비, 그리고 그래프에서 초록색이 포이즈닝에 실패한 사례고요. 파란색 역시 포이즈닝에 실패한 사례고, 빨간색만이 중독 어택에 성공한 사례입니다. 그때 이 초록색은 검출이 됐기 때문에 실패를 한 겁니다. 서로 이제 10일간의 유사도가 너무 높아가지고 해서 검출이 된 거고, 파란색은 10일이 검출이 되진 않았으나 너무 그 영향력이 낮아서 희석돼 버리는 그런 일을 의미를 하고요. 빨간색 부분만이 유일하게 성공을 한 건데, 되게 많은 수의 공격자가 필요해지고 이 정직한 노드 수 대비해서 비율로서 들어와야 되는데, 정직한 노드 수라든가 이런 정보들은 공격자가 모르는 정보라서 미티게이션을 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요 풀스 골드를 제시한 본 페이퍼는 페더레이티드 러닝의 시작에서부터 출발을 하는데요. 머신러닝을 페더레이티드 러닝으로서 탈중앙화를 시키고 프라이버시가 강화되고 확장성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라고 얘기는 하지만, 이러한 탈중앙화는 결국 공격자들에게 문을 열어준 격이다. 그래서 11로부터의 중독 공격을 야기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풀스 골드라는 알고리즘을 제안을 하면서 클라이언트의 기여도 유사도를 이용해서 그러한 공격을 비효율적 혹은 비효용적이게 만들었습니다. 심지어 이런 풀스 골드는 다양한 종류의 공격을 완화하고 11이 정직한 클라이언트보다 극단적으로 많아도 99%까지 많아도 잘 작동하는 그러한 알고리즘을 제안을 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다 발표는 진행했는데 질문이나 아니면 그런 사항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